저번 주 6항 교황권의 타락 그 내용에서 교황들의 부패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이하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까지 우리가 신도를 나갔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간에서부터 연결하면 또 잠깐 또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답습을 하고 그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란 것은 그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했었던 그 포로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카톨릭이 말하는 것은 자 뭐냐면은 그 당시에 카톨릭도 이탈리아 로마에 상주해 있던 그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가서 70년간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유해서 바벨론 포로기다. 좀 부끄러운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또 아비뇽 포로 시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도 있었었죠.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살펴봤던 인물, 교황 보니파시오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 보니파시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로 보고 계속 이어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으로서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그 당시에 이노세스 3세는 한시대로 마무리되고 지나갔지요. 그 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노세스 3세처럼 그만한 인물의 교황이 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세기의 스타가 된, 유명하게 된 이렇게 교황,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보니파시오 8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서 외교관 생활을 거쳐서 누구보다 궁중 생활을 하면서 음모와 정치에 관한 그런 술수를 일찍이 잘 깨달았게 됐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본명은 베네데토 카이타니아인데 그가 교황이 된 후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보니파시오 8세로 명명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가 교황이 된 후 그 초기에는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쳐 나갔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탈리아 문제에 손을 대었었죠. 그래서 자기가 교황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자기의 숙적인 그런 콜론나가를 제거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교황은 이 콜론나의 가문의 토지와 성들을 다 뺏고, 즉 몰수를 하고 스카니아 콜론나를 타국으로 유배시켜버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독일에까지 자기의 이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독일 황제 함부르크 알버트를 이전의 반란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자기를 근거에 그거에 있었던 그 반란자요, 그리고 살해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알버트는 교황에게 협상을 하자 하고 임해 옴으로써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 서막이 되는 전쟁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337년, 1353년까지 100여 년 동안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전쟁이 있었다 하는 그 시기에 그가 활동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긴 전쟁이 계속된 데는 황실에 대한 그들의 계승 문제, 그리고 영토 반환 문제에 관해서 그러한 문제로 개혁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교황은 이 같은 전쟁 개혁 직전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왕들에게 휴전을 중지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자 필리프 프랑스 4세와 영국의 에드워드 1세는 교황의 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교황은 1296년 소위 교황청에서 칙령을 내렸는데 어떤 칙령일까요? 자, 성직자들이 세상 군주들에게 교황의 허락 없이 납세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만들었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교황이 왕들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서 회유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두 왕은 이 교황의 칙서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교황을
대적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영국의 침입에 불안해하던 스코틀랜드가 자기 스스로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땅이라, 영국의 공토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교황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침입에 두려워서 우리의 땅은 교황의 땅이다, 교황의 공토라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두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세력에 밀려서 그 교황의 중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교황은 그 후에 1300년을 흰년이라고 선포를 하고 성 베드로의 무덤을 방문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로마시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로 인해서 대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래서 교황은 이 보니파시오 8세는 바로 인기는 최저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뒤로 이제. 자, 하지만 이 같은 교황의 인기에 쐐기를 박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는 프랑스 왕 필립 4세입니다. 자, 이 필립 4세는 전부터 이 보니파시오를 교황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까 본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교황이라 하지 않고 베네토 카에탄이라는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명칭을. 자, 그런데 그의 희년의 손포로서 로마에 많은 군중이 몰리는 것을 이 필립 4세는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숙적인 아까 말씀드린 재산을 몰수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콜로나다가 전에 교황에 의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국외로 추방됐을 때 이 필립가, 지금 말씀한 이 필립 4세가 망명처를 제공해주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콜로나에게 황제 여동생을 출가시킴으로써 교황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황의 숙적 콜로나에게 바로 이 필립 4세가 자기 딸을 결혼시킴으로써 이렇게 교황에게 대적하는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필립 왕과 교황 간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지고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왕궁과 교황청 사이에 욕설과 저주가 가득한 서신이 오갔죠. 자, 다음 해에 교황이 교황청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를 혐오하기 시작하자 또 필립 4세 왕 역시 교황청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를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302년에는 프랑스 왕은 이제 궁정에서 교황의 칙령을 적힌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말죠. 자, 이렇게 프랑스 왕제는 개인적으로 교황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교황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랑스 회의를 소집하죠. 자, 그래서 이 회의에 이제 귀족과 성직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자, 즉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그들까지도 포함을 시켜 나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프랑스 의회는 이 필립 4세의 정책을 후원하는 몇 개의 의견서를 정해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의회의 의견서를 접한 교황 보니파시오는 8세는 정치 분야와 종교 부분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에게만 있다라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죠. 그리고 로마와 프랑스에 있는 고위 성직자 회의를 열고 필립 왕에 대해서 어떤 처신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의논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프랑스 왕의 필립 왕은 이제 자기의 승낙 없이 프랑스 주교들이 프랑스 영토를 떠나는 것을 일체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자기의 허락 없이 이렇게 영토를 떠난 자에게는 국왕 불복종죄로서 일체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왕 필리프는 영국 왕 에드워드하고도 화친을 맺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교황은 이제 불리함을 깨닫고 전에 반역자요, 이렇게 국왕 살해자죠. 죽이려 했던 그런 살해자로 정죄했던 독일 황제 알버트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그 황제와 동맹을 맺고 바로 독일의 모든 귀족들이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또 다시 회의를 열고 교황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의회 위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리프의 고문이었던 빌름 노가레트는 이 보니파쇼를 이단이요, 동성전애자요, 그리고 가짜 교황이라고 그를 고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필리프 왕의 원대로 그를 신앙의 수호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가짜다, 죄인이다, 동성전애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자기 처했던 왕에게는 신앙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필리프는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로부터 지원을 다지기 위해서 개혁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프랑스 성직자들로 하여금 프랑스 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이 같은 필리프의 공백 앞에 이 교황 보니파시오는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필리프를 파문하려고 이제 그에 가까운 고문들을 그의 고향 아그니로 보냈습니다. 안아그니로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같은 교황의 움직임을 프랑스에서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숙적, 아까 파문시키고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는 그런 인물이 있었죠. 이 콜론나와 의회의 고문인 노가렛은 프랑스 왕 필립의 이름으로 이탈리아 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대부받아서 무장한 병사들을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황을 또 파문하는, 이 교황의 파문을 선포하려 하는 그날, 바로 전날인 9월 7일에 이 아그나니에 바로 침입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 이 폭도들은 교황을 납치하고 교황의 가족과 친지들을 약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가렛은 이 보니파시오 교황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노령의, 즉 나이든 이 교황은 굴하지 않고 항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노가렛은 교황을 부타한 후에, 잡아서 때린 후에 당나귀 위에 거꾸로 앉히고 온 동네를 돌게 하는 그런 수목, 그런 욕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 이 아그라니에 모여있던 이 추기경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의 스페인 추기경,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피터와 니콜라스 보카신인데 이 두 사람만이 교황의 편을 든 거예요. 지금 숨을 불고 있지만, 숨은 당하고 있지만 이 교황의 편을 든 두 추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이 보카시니의 지도 아래서 그 아나그니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교황을 구출하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무도한 폭도들을 도시로부터 축출해냅니다. 자, 이렇게 하여 고향 아나그니에서 큰 상처를 받았던 이 보니파시오 교황은 이제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영향력과 그의 어떤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그니 사건 이후 얼마 안 돼서 죽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보니파시오 8세의 그런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이 교황들의 행위가 점차, 자, 이렇게 교황권의 부패, 교황권의 타락하는 그 과정에 이어지고 있는 원인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방 두 번째로는 이제 교황 베네딕트 11세에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자, 제2항이죠. 교황 베네딕트 11세. 자,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상황, 즉 어려운 상황이었겠지요. 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기경들은 아까 말씀드린 니콜라스 보카시니를 다음 교황으로 선출합니다. 그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황이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다시 구출해내고 구했다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다음 교황으로 선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베네딕트 2세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그 추기경이 이제 교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네딕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도미니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이 되어가지고 달리 그는 모두에게 화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선 그는 콜론나를 용서하고 전에
보니파시오 교황이 몰수했던 토지와 성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죠. 그리고 교황에게 행패를 주도한 그 노가렛과 콜론나를 그 제외한 모든 폭도들의 제도 다시 용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 필리프까지도 용서할 의향이 있다. 둘이 숙적이었죠. 그렇지만 다시 용서할 의향이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필리프 왕 4세는 그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 필리프는 이미 사망한 보니파시오 교황을 재판을 통해서 그의 유죄를 다시 따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보니파시오 8세 그 교황을 다시 정죄한다는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네딕트는 교황에 대한 권위의 위협으로 생각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지요. 자, 그런데 당시 이 로마에서는 새 교황이 너무 유약해서 원수들과도 지나친 화해 정책을 수행한다. 즉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화해만 한다라는 그런 불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채 그는 그의 사명을 여기까지 하고 그 생을 마치고 말지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클레멘스 5세가 등장하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베네딕트 11세가 죽죠. 나약했다고 했죠. 자, 죽자 이제 교황의 자리를 놓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교황 선출은 대단히 이제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 문제와 서로의 당파, 분파 이런 부분이 개입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에 의해서 크게 활동했던 친프랑스파 사람인 보르도의 대감독인 클레멘스를 지금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클레멘스를 교황으로 선출하도록 음모를 사전에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기경들은 그를 교황으로 선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 교황이 된 클레멘스 5세는 완전히 프랑스 왕 필리프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이제 로마에서 직무하기를 로마 시민들이 계속 주장하였지만은 그는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309년부터는 교황청 땅으로 사들인 프랑스 국경 근처에 있는 아비뇽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70년 동안 법적으로는 로마의 주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로마가 아닌 프랑스 아비뇽에서 활약하는 아비뇽 교황지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제 필리프 황제는 클레멘스 교황이 로마로 가지 않고, 즉 프랑스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아비뇽에서 로마로 가지 않고 자기 영향권 하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핑계로 이 교황을 프랑스에 잡아두게 됩니다. 자, 클레멘스 5세는 그의 재위 기간 중에 24명의 24명의 추기경을 지명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랑스 사람으로 정하고 말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상당수가 남이 아닌 그들의 친척을 바로 그 자리에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족벌 체제는 그 후 계속해서 교회의 큰 약점으로 다가오게 되죠. 자, 이 클레멘스는 계속해서 프랑스 왕 필리프 왕의 꼭두가시 노름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전임자 보니파시오 8세가 억울하게 당한 일은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이제 오히려 그 교황을 폭행한 노가렛과 그 일당들을, 즉 폭행을 한 그 일당들을 사면을 하지요. 그리고 전에 보니파시오가 제정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되바꾸게 됩니다. 즉 철회를 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같이 허약한 클레멘스 교황에게 가장 큰 약점과 이제 치욕스러운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것은 템플라 성전 기사단을 체포하여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템플러 성전 기사단이란 무엇이냐면은 십자군 원정 때, 저번에 다루었던 우리가 십자군 원정 때 창립되었던 기사 수도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재산과 그 영향력, 그런 것들은 여전히 그때까지 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쓰는 이 필리프 4세 왕에게 있어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들은 크나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비추려 나가는데 이들이 방해가 됐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필리프 4세는 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 기사단을 2단으로 취급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프랑스 국고에 귀속시킬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금 말한 이 교황에게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필리프의 지시를 받은 클레멘스 교황은 아무 예고도 없이 프랑스 국내에 있던 템플러 수도사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문해가지고 수도사 자신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적하는 비밀 결사로서 예배 중에 우상 숭배를 하며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은 동성 연애자들이다라고 고백하게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수도사들은 자기들을 변호해줄 유일한 보루가 이제 교황이 되기를 바랐으나 이 교황은 오히려 사후에 그 복수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외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까지도 체포령을 오히려 반대로 내리고 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옥되면서 이 필리프 왕에 대한 나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 필리프 4세는 클레멘스 교황이 템플러들에게 대한 이 범죄한 사실을 조사한 장본이라고 발뺌을 하고 합니다. 자기가 교황을 시켜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일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제 발뺌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이 이상하게 된 것을 안 이 클레멘스 교황은 1311년, 1312년에 특별 종교회의로서 이제 비엔나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집된 회의의 흐름과 결과는 이 필리프와 노가렛에 대해서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클레멘스 교황보다 훨씬 더 엄격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만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에서 피의자, 즉 템플러 수도사들입니다. 잡힌 사람들, 피의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할 것과 피의자들에 대한 변론 기회를 주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자기들의 지도자들인 그 교황의 어떤 허약함과 어떤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모면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이 필리프와 클레멘스는 다시 화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전에 거짓 고백했던 자백을 근거로 재판하는 대신 그들이 잡아갔던 그 템플러 기사단을 교황의 행정명령으로 해산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 수도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른 수도회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 같은 재판 후에는 이제 필리프는 교황에게 막대한 재판 비용을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교황은 그 재판 비용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템플러의 재산을 대신 황제에게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는 이제 모든 재산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차한 처신을 하면서 세인의 비난을 받던 그 어영 교황이죠. 자, 이 어영 교황이었던 이 클레멘스는 1314년에 죽음으로써 그의 행적은 끝을 맺고 맙니다. 이렇게 왕과 교황 간에 이렇게 다툼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교황의 어떤 교황청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요한 22세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이 클레멘스 5세는 말씀드린 대로 숙한 치욕과 또 나약함으로 교황으로 지내다가 결국 별세하고 죽음으로써 결국 그의 시대도 끝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추기경들은
과연 누구를 차기 교황으로 선출할 것이며 어느 누가 이 모든 이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궁여지책으로 72세 노인을 교황으로 선출해 놓고 얼마 동안의 시간 속에서 사태가 이제 호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요한 22세는 교황에 선출된 뒤 18년이란 이런 긴 세월을 오히려 나이는 들었지만 정력적으로 일해가면서 활동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탈리아 내에서 교황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약한 것을 회복하려고 다시 돌려놓으려고 이렇게 많은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뇽에 소지한 교황청 유지를 위해서 대규모로 종교세를 거두어 들이죠. 그와 같은 정책으로서 이렇게 그와 같은 방법이죠. 하나의 철칙이겠죠. 그와 같은 정책을 씀으로써 이렇게 프랑스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오히려 더 반발을 사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 요한 2세는 22세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적을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베네딕트 12세로 과정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베네딕트 12세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100년 전쟁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활약한 교황이 됩니다. 자, 그는 교황청 서류 보존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이제 교황청이 로마로 다시 갈 뜻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추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프랑스인들에게 교황청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제국은 저버리고 프랑스만 인정하려는 그런 편협한 교황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러한 행적으로서 그는 자기의 어떤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좋은 사명을 하죠. 불명예스러운 사명을 이끌어 나가는 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스 6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클레멘스 6세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그들을 중재하려고 했지만은 영국인들은 이 교황을 프랑스의 주교 정도로, 즉 낮게 봤다는 것입니다. 주교 정도로만 봤으므로 그가 이렇게 중재했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이 클레멘스 6세는 자기 족벌들을 교황청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가족들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런 부패한 교황청을 이렇게 운영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에 젖어서 교황청에서는 항상 기록지 않은 악취가 풍겨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부패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교황입니다. 자, 당시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었죠. 그 흑사병으로 전 세계가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황청의 부패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부패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노센트 6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노센트 6세는 교황청을 아비뇽에서 다시 로마로 om기려고 준비를 하다가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교황이 되고 말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아니죠. 9번이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팔랑으로 우르바노 5세가 우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우르바노 5세는 자기 자신이 엄격하게 검소한 생활로서 이렇게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면서 다른 성직자들에게 개혁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제를 벌받지 않은 인물들을 아비뇽에서 축출함으로써 교황청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솔선수범, 즉 모범을 보면서 나와 같이 하지 않은 자들을 축출해냄으로써 이제 교황청의 개혁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1365년에 이제 로마로 귀환을 합니다. 자, 이때 로마 시민들은 열렬한 환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는 청렴결백하긴 했지만은 이 로마 시민들의 충성심을 계속 자기를 따르도록 유지시킬 힘은 부족했습니다. 그 까닭에 교황이 온 것을 기뻐하는 이들의 문제가, 그러한 무절제가
이제 이탈리아 전체를 무질서 상태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황은 다시금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 다룰 교황 그레고리 11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레고리 11세의 삼촌이 클레멘스 6세였습니다. 우리 앞에 다뤘던 그 클레멘스 6세입니다. 그런 족벌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 배경이겠죠. 자, 이 그레고리 11세의 삼촌이 클레멘스 6세였었습니다. 자, 그 클레멘스 6세는 족벌 체제를 갖추려고 이제 겨우 17세밖에 되지 않은 이 조카를 추기경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추기경이 훗날 지금 말한 이 그레고리 11세 교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 11세는 1377년 1월 17일에 로마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305년, 1377년에 70년간의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로마 교황청은 프랑스 아비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황들의 무능력과 교황들의 부패와 무사 안일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교황청의 부패 또한 엄청난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는 이제 타국과 즉 다른 나라들과의 음모를 꾸면서 프랑스를 이롭게 하려다가 보니 막대한 자금이 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 중임, 즉 성직을 한 사람이 중복해서 맡을 수 있는 옳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 제도. 자, 그리고 또 복수성직제. 자, 그리고 또 벌석성직제. 벌석성직자라는 사람이 없는 그냥 직책만 있는 그런 성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또 족벌주의 등 모든 부패 표본들을 교황들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 바빌론 포로 시대, 즉 아비뇽이죠. 이 바빌론 포로 시대가 끝날 때쯤 되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카톨릭의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중세기 말의 기독교 개혁운동은 결국 교황청의 부패와 교황들의 비신학적인 그러한 무기력함을 들여서 그러한 무기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로서 나온 결과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중세 카톨릭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 옛날 교황청의 부패와 그리고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는 점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그런 계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교황청의 부패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 관해서 자, 이 부패가 이런 과정 왜 포로기를 했었던가 하는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결과는 결국 개혁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제3항으로는 두 개의 교황청에 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그레고리 11세가 로마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자, 로마로 돌아옴으로써 표면적으로 볼 때 이 교황청은 하나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 11세는 다시 아비뇽으로 귀환할 가능성을 이렇게 점차 엿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써 이것은 결국 실천하지 못하고 말죠.
자, 그래서 이 그레고리 11세가 죽자, 교황이 죽자 다음에 선출될 이 교황 자리를 놓고 로마 시민들은 이제 매우 파격적인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자,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한다면은 프랑스인 추기경이 압도적으로 많음으로, 지금 추기경 중에 프랑스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음으로 전과 같은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정도의 교황을 선출할 가능성이 많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아비뇽으로 또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공개 추기경 회의 장소에서 이 상을 막기 위해서 로마의 폭도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폭도들은 추기경들이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고 로마나 이탈리아인 출신들의 교황을 선출하도록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추기경들은 교황을 선출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선출되었을까요? 자, 이상 쓰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인 교황 우르바노 6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추기경들의 비밀 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 폭도들이 침입했다고 그랬죠. 그와 같은 이유는 또다시 프랑스인들의 어떤 그런 교황을 뽑아서 혹시 또 그들의 어떤 그 도구로 사용될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출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에 지금 드러났다 하는 것들까지 말씀하셨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추기경들은 오랜 회의 끝에 이탈리아인 바리 대주교를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하고 이제 우르바노 6세라고 칭합니다. 자, 이 우르바노 6세는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그리고 모든 추기경의 참사가 중에 합법적으로 1378년에 부활절에 교황의 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교황이 된 우르바노 6세는 당시 많은 이들이 강구하던 그런 개혁의 요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하려면은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추기경들과 자연히 충돌해야 한다는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로 개혁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바노 교황은 우선 교황청 안에서
사무직으로 놀고 있는 일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자기 교구의 양들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교황청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배반자요 부정부패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는 또 강단에서 추기경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렇게 비난하고 고위 성직자들 가운데 이렇게 성직 매매의 죄를 범하는 자들을 파문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교황청에서는 이제 프랑스인 추기경들이 너무나 많으므로 이제 그보다 많은 이탈리아인 추기경들을 이렇게 비율에 맞게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을 실천하기도 전에 이 프랑스인들에게 누설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져오고 말지요. 자, 그 비밀이 사전에 누설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르바노의 부르진 개혁의 꿈은 모든 이가 다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 재미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추기경들에 있어서는 대단히 거슬리는 그런 내용들의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불만이 있는 추기경들이 다시 그 아나그니에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교황을 선출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위협에 의한 협박이었다라고 선출했으므로 그것은 무효라라고 선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 교황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비밀회 추기경들이 모여서 비밀을 해서 교황을 뽑는데 폭도들이 침입해서 강압적으로 했었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 부분을 지금 이들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출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시 자기들의 주장을 내부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